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나선 화이트의 바른 마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쉽게 옳고 그름을 확신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2016-0012 강주환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있죠. 누군가 한 말을 듣자마자 저건 좀 아닌데? 이건 좀 선 넘은 것 같은데? 왜 저러지? 이런 반응 나오는 거요. 근데 이상한 건 이제 그 다음입니다. 분명히 제가 기분이 상했고, 그리고 상대가 하는 행동이 틀렸다고 느꼈는데, 막상 왜 틀렸는지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말이 잘 안 이어질 때가 있어요. 바른 마음은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꽤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유를 세운 뒤에 결론을 내린다고 느끼죠. 그런데 이 하이트는 인간의 도덕 판단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이유보다 먼저 반응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한 가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는 먼저 느끼고 나중에 설명하는가? 왜 사람은 자기 판단을 단단하게 붙잡는가? 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가? 네,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끼리와 기수라는 비유인데요. 네, 이 비유에서 기수는 의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설명을 만들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평소에 내가 생각했다라고 느끼는 거의 모든 장면에는 이 이성적인 기수가 등장합니다. 반면에 코끼리는 직관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감정, 본능, 습관, 즉각적인 반응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몸이 먼저 움찔하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설명 전에 이미 마음이 기울어지는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장면을 움직이는 힘은 코끼리 쪽에 있을 거죠. 이 비유가 강력한 이유는 두 존재가 모두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기수는 방향을 잡고 말을 붙입니다. 반면 감성적인 코끼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힘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기수가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조용한 상황에서는 계획도 세우고 판단도 정리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가, 내 이성이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이 오면 이 믿음이 정말 금방 무너집니다. 분노가 치밀 때, 모욕감을 느낄 때, 더 넘어가서 누군가를 혐오하거나 혹은 갑자기 누군가가 너무 안쓰럽게 느껴질 때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수가 등장하죠. 그리고 아주 열심히 설명을 시작합니다. 왜 화가 났고, 왜 저 사람이 틀렸고, 왜 내가 이 판단을 내렸는지 하나씩 이유를 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수가 늘 거짓말을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수도 항상 진심입니다. 본인이 설명하는 이유를 진짜 이유라고 믿습니다. 다만 출발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뿐이에요. 반응이 먼저 있고 설명이 뒤따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생각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사람인 건가요? 내 생각은 다 핑계에 불과한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온 다른 책들처럼 이 화이트 또한 이 인간을 비하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있는 그대로 보자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원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일상에서도 이런 장면은 정말 많은데요. 뉴스 기사를 한번 봅시다. 제목 몇 줄만 읽고도 이미 감정이 움직여요. 본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읽거나 아예 안 읽는 경우도 많습니다. 댓글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흔히 베스트 댓글, 베댓이라고 부르는 그런 처음 몇 줄에서 이미 편이 갈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와 방어가 시작되는 거죠. 친구와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상대가 어떤 표현을 쓰는 순간 내용보다 태도가 먼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뒤에 오는 말은 훨씬 더 나쁘게 들립니다.
같은 문장도 누가 말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들리고요. 똑같은 행동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했을 때와 싫어하는 사람이 했을 때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죠. 도덕 판단은 이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하이트는 이런 현상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의 도덕 판단을 설명하지 못하는데도 그 판단 자체는 철회하지 않는 그런 장면에 주목합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아주 새롭고 깨끗한 태극기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태극기로 집 화장실 바닥을 닦은 뒤 버렸다고 해봅시다. 그 국기는 개인 소유였고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않았고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낍니다. 기분이 나쁘고 왠지 잘못된 행동 같다고 느끼죠. 그런데 왜 이 행동이 잘못됐을까요? 왜 잘못됐는지를 따져보면 생각보다 답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다쳤나요? 아닙니다. 누가 손해를 봤나요? 딱히 없죠. 법을 어겼습니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예시의 핵심은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마음은 선을 긋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남는 거죠. 하이트는 이런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이유를 충분히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느끼고 그 느낌에 맞는 이유를 찾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이런 장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걸 들으면 누군가는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생각할 수 있잖아. 시간을 두고 숙고하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 맞습니다. 이성적인 기수는 분명히 역할이 있어요. 기수는 코끼리 위에서 아무 일도 못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을 만들어내고요. 기억을 엮고 미래를 상상하고 판단을 다듬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척수반사급으로 이제 즉각적인 그런 도덕 반응의 순간에는 기수가 선두에 서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번 기운 마음을 다시 돌리는 일은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논쟁에서는 사실을, 팩트를 아무리 들이밀어도 상대가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이미 코끼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자주 싸우는지도 조금 보입니다. 사람들은 토론을 한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판단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움직임은 아니고 내 판단이 옳았다는 근거를 훨씬 더 빨리 찾게 되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수는 굉장히 유능해집니다. 순식간에 나의 감정에 맞는 논리를 만들어내고 상대방의 논리에 허점을 찾고 내 편에 유리한 증거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기수는 진실의 탐구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에게는 아주 훌륭한 그런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이미 내려진 내 마음속 판결을 정당화하는데 정말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죠. 이 부분이 어떤 관점에서는 정말 섬뜩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꽤나 정직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화났는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설명보다 반응이 더 앞서고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설명이라는 것이 나의 의견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후 정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성은 도대체 왜 있는 걸까요? 기수는 왜 필요할 걸까요? 화이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기수의 힘은 단번에 판도를 바꾸는 데만 있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수는 코끼리를 천천히 훈련시킬 수 있어요. 습관을 만들고 언어를 배우고 반복을 통해 감정을 다시 길들이는 일. 이런 건 이성적인 기수의 힘이 역할이 더 큽니다. 당장 화가 난
그 잠깐의 순간에는 코끼리가 앞서가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 머무느냐에 따라 코끼리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도 시간을 들인 관계와 오랫동안 경험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설득하는 일도 다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좋은 논리를 찾으면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통계, 더 깔끔한 근거, 날카로운 방법, 이런 것들이 상대를 움직일 것이라고 기대하죠. 물론 필요합니다. 이런 사실, 팩트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순서를 알면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도 함께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상대를 상대를 곧장 몰아붙이면 코끼리는 방어 태세로 돌아갑니다.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 편을 지키려 하고 기수는 훨씬 더 바빠집니다. 점점 더 치밀하게 설득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를 만들어요. 반대로 내가 왜 이 얘기에 예민한지 차분히 들여다보거나 상대가 무엇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 먼저 이해하려고 하면 조금 다른 길이 열리는 거죠. 공유하는 경험이 생기고 감정의 온도도 내려가고 그제야 우리의 이성적인 기수가 제대로 움직일 자리가 생깁니다. 결국 사람을 바꾸는 데는 논리만큼 분위기도 중요하고 사실만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한 것이고 정답만큼 상호 간의 신뢰도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바른 마음은 인간에 대한 시선을 조금 바꿔줍니다. 상대가 왜 저렇게 답답할까? 왜 말을 해도 도대체 못 알아들을까? 이런 질문에서 잠시 물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인 질문을 꺼내게 되죠. 저 사람의 코끼리는 지금 도대체 무엇에 반응하고 있을까? 내 코끼리는 왜 저 말에 이렇게나 예민할까? 이 질문은 굉장히 많은 걸 바꿉니다. 분노의 속도와 확신의 밀도, 대화의 방향 모두 조금씩 바꿉니다. 무엇보다 나도 늘 이성적이고 그렇게 판단한다고 믿는 나의 착각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됩니다. 그 한 걸음은 꽤 중요한데요. 우리 인간은 자기 확신이 너무나 단단해질 때 가장 쉽게 타인을 단순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는 먼저 느끼고 그 다음 설명합니다. 도덕적인 판단은 매우 빠르게 내려지고 이성은 그 판단을 정리하고 확장함을 넘어서 방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쉽게 확신하고 설득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알고 나면 뉴스를 보는 방식도 달라지고 댓글을 읽는 방식도 달라지고 나와 친구가 그런 다투는 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저 말에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그걸 먼저 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다음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먼저 느낀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느끼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자를 해치는 장면에 더 크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무례함이나 질서의 붕괴에 대해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어떤 사람은 공정함이나 공동체와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길 수도 있죠.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에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이 바른 마음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도덕의 감각이 왜 다른지, 우리는 어떤 도덕의 버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